안녕하세요, 레이터부터 라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1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인 아이폰 13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해드리기 전에 해외 애플 전문가들의 루머를 종합한 내용이므로 100% 사실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된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네이밍입니다. 해외 애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이폰 13이냐 아이폰 12S냐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해외 애플 인사이더 사이트 루머에 의하면 애플의 기술자들은 차기 아이폰을 아이폰 12S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애플은 짝수 년도에 아이폰 4, 5, 6처럼 새로운 넘버와 함께 주요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홀수 년도에는 넘버 뒤에 S를 붙이면서 소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홀수 년도에는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단념시키는 효과를 실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아이폰 6S에서 없애는 듯 싶었으나 아이폰 XS 시리즈에서 다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앤 것이 아니라 언제 또 등장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의견이 이번 2021년에 선보일 플래그십 아이폰 라인에 반영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부 국가에서는 숫자 13에 불행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애플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폰 12S, 2022년에는 아이폰 14으로 바로 건너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편의상 아이폰 13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3의 전체적인 외관은 아이폰 12 시리즈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노치 부분은 전작보다 더 줄어들고 두께는 약 0.26mm 두꺼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0.26mm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배터리 용량 개선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노치 부분은 트루뎁스 부품을 더 슬림하게 만들고 스피커 부분을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베젤에 재배치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치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폰 12부터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은 아이폰 13 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돌출된 렌즈가 달린 카메라 부분에 범퍼 대신 모든 렌즈를 사파이어 글래스로 덮는 통합형 유닛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루머대로 디자인이 나온다면 더욱 극명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폰 13에는 4개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이 루머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0%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머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아이폰 12에 탑재된 울트라 와이드 렌즈는 조리개 2.4와 5매 렌즈인데 아이폰 13에서는 조리개 1.8과 6매 렌즈가 있는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조도 환경에서 더욱 좋은 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맥세이프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애플 전문가들은 이 추세로 보아서 아이폰 13에서는 라이트닝 케이블 지원을 중단하고 포트리스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아이패드 프로처럼 아이폰도 USB-C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소식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USB-C가 아이폰에 탑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포트리스 디자인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15W 충전 기능만 지원하는 맥세이프가 아니라 데이터 전송 기능도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3에서는 디스플레이 최적화를 위해 120Hz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아이폰 12 시리즈 중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120Hz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배터리 효율 문제로 인해 기술이 탑재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아이폰 모델에 120Hz를 지원하면 배터리 효율 문제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방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존 디스플레이에 LTPO 기술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애플워치의 AOD 기능을 위해 탑재된 기술입니다. 애플워치의 평소 화면 재생률은 60Hz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 소모량이 극도로 낮은 1Hz로 떨어뜨려서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가 켜진 상태에서 최대 18시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동 전력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OLED와 LCD에 모두 적용 가능한 기술이지만 높은 기술 구현 난이도와 낮은 수율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비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 13 라인에는 페이스 아이디와 동시에 터치 아이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빠르고 안전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페이스 아이디 인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애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과 페이스 아이디 인식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터치 아이디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 아이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데요. 삼성의 갤럭시처럼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온스크린 터치 아이디가 탑재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처럼 측면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탑재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마 언더스크린 지문 인식이 특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터치 아이디를 제발 탑재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3 라인의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보통 아이폰 플래그십 라인의 출시일은 매년 하반기 9월 즈음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번에는 평소와 똑같이 9월 즈음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의 가격은 아이폰 13 미니를 기준으로 약 799달러로 시작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가 699달러로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출시할 때는 95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13 미니 또는 아이폰 12S 미니 모델은 799달러로 출시를 하고 한국에서는 약 105만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3 또는 아이폰 12S 시리즈의 루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해외 애플 전문가들의 루머를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이터 닥터 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